이번에는 6차수 AI 영수증 정리법 만들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회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법인카드나 이제 카드로 긁었을 때 영수증을 처리하거나 그 집에 있는 영수증을 가계부로 기록하는 그런 일 때 사진으로 찍고 이제 일일이 기록하는 그런 일들 되게 많이 하실 겁니다. 흔히 경비 처리라고 하는 일인데요. 이제 우리가 엠파렌을 이용하면은 이제 사진을 OCR이라고 하는 문자 인식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기로 하지 않고 자동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도록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워크플로우고요. 간단하게 제가 영수증 몇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이제 결과물은 영수증 업로드를 했을 때 이제 AI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AI가 날짜, 카드, 금액 같은 필요한 부분을 정제해서 구글 시트에 자동으로 기록하게 해주는 이제 자동 기록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때 학습 포인트는 우리가 폼 트리거로 파일을 업로드 받는 것들에 더해서 HTTP 리퀘스트라고 하는 노드로 서비스에 요청을 해서 받아쓰기를 지원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업스테이지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API를 공짜로 한번 무료로 써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받아온 것들을 구글 시트에 넣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할 건데 여기서 제미나이 도움도 받고 그 다음에 규칙을 강제할 수 있는 Structed Output Parser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면은 결과물이 굉장히 일관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폼 트리거는 이미 한번 설명해 둔 부분이 있지만 한번 리마인드 드리면 구글 설문지처럼 외부에서 입력이나 파일 모든 이제 파일 형태들을 다 받아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글 설문지 같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HTTP 리퀘스트는 장바구니 실습에서도 진행했지만 거의 모든 웹에서 진행되는 요청은 이걸로 다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하실 때 제대로 한번 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전에 뭐 제미나이로 요약을 해가지고 알아서 넣어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한번 이번 시간에는 직접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어떻게 정보를 파악하고 HTTP 리퀘스트에 넣게 되는지 그 과정도 함께 하시면 충분히 나중에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도구 중에 우리가 AI 자체를 쓸 수도 있지만 저렇게 베이직 LLM 체인이라고 플랫폼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 모델 연결하고 그 다음에 아웃풋 파서를 연결해 가지고 정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ruct Output Parser는 왜 나왔냐면 우리가 사실 AI나 LLM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은 나오는 결과물들이 들쭉날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다가 우리가 특정 결과물로 이제 고정해줘 라고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항상 맞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특정 구조가 맞지 않으면은 아예 그냥 에러를 내려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아웃풋 파서를 강제하는 이 도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나오는 결과물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저장하지 않도록 강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글 시트 연결하는 거고요. 우리가 불러오는 건 했는데 연결하는 건 그냥 액션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건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화면 전환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역시 온폼 서브미션 이렇게 트리거를 만들게 되고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써놓겠습니다. 이미지 업로드. 그래서 라고 요청을 하고 폼 엘리멘트 트리거를 추가를 해서 여기다가 이미지라고 이름을 써주고 들어오는 형식은 파일이죠. 파일을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커스텀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글로 어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런 좋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미지라고 하는 한글명을 보도록 하고 내부적으로 돌 때는 영어명으로 돌게 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는데요. 이 이미지 파일은 또 어디냐면 GitHub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영수증 예시 2개를 넣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쿠팡에서 세금 계산서 혹은 결제 결과물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카드 번호,
그리고 거래 일시, 그리고 금액 같은 게 좀 궁금하겠죠? 요거 세 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카드 영수증 예시는 그냥 무난한 이제 제가 커피 맛있게 먹고 이제 남은 결제 금액입니다. 그래서 2,500원 카드 번호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질이 좋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API를 사용하게 되면은 쉽게 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뭘 사용하셔도 결과물이 재현성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쿠팡 이제 이 영수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하고요. 그럼 이렇게 카드가 만들어지겠죠? 이름 다큐멘트 확인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타가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 글자라도 틀리면 이제 오류가 나기 때문에 C를 빼먹었네?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뒤에 워크플로우에서 고장이 날 수가 있겠습니다.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HTTP 리퀘스트를 사용할 건데요. 여기 이제 요청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정보를 한번 가져올 건데, 우리가 일단 이 이미지를 글자를 추출할 수 있다라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돼? 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그게 된다고 하면 어디서 됐는지 알아야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미나이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영수증에 있는 카드 번호, 추출, 금액, 날짜를 어디 API를 사용하면 되고 국내에 어떤 무료인 걸로 알려줘. 이렇게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야 네이버, 뭐 우리나라에서 네이버도 있고 오픈AI도 있고 클로드도 있고 제미나이도 있고 되게 다양한 곳에서 쓸 수 있다는 건 아는데,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디에 이런 제품들이 쓸 수 있는 제품들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서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업스테이지가 추천이 됐죠. 그럼 업스테이지에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스테이지 방법으로 알려줘. 우리가 챗GPT나 이제 제미나이에다가 요청해서 받아온 것처럼 역시 업스테이지도 AI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받아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업스테이지에 인포메이션 익스트랙트 API를 사용해라 라고 하고 콘솔 이렇게 클릭 뜨죠. 그래서 이걸 한번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들어가서 업스테이지 API를 검색을 하고요.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됐고,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로그인이 바로 되는데, 로그인이 안 돼 있다고 하면은 회원 가입하면서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10크레딧을 주어주고요. 그 다음에 API 키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키를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이미 발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발급을 추가로 하셔야 된다, 혹은 까먹었다 라고 하면은 API 키 페이지라고 들어가서 여기서 새로 발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사를 해두고요. API 레퍼런스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다큐멘트 파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파싱이 정제하다는 거거든요. 문서 정제. 그러니까 문서의 정보 추출을 하는 건데, 이 문서 정보의 추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거기서 정보를 끄어주면 된다, 아니면 이 텍스트를 갖고 와서 정제한다,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OCR API를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큐멘트 OCR API라고 이제 이름이 있고, 이 포스트 다큐멘트 디지털레이제이션으로 보내면 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때 이 위에 있는 이 사각형이 테스트하는 테스트베드입니다. 그래서 친절한 이제 회사의 경우에는 테스트하도록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인증하는 이 인증 구조가 베리어라고 하는 요 이제 인증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구글로 버튼 눌러가지고 로그인해가지고 인증하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개념인데 좀 더 이제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OCR 할 거고, 파일을 클릭해서 입력을 하고 실행을 누르면 결과물이 200이라고 하는 것이 잘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이고 아니고가 성공 유무를 가르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얼만큼 확실한지, 여기 내용이 어떤 위치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걸 다 볼 필요는 없고, 된다, 이렇게 텍스트 잘 잡혔죠? 된다 안 된다만 확인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복잡하게 보면은
인증은 아까 API 키로 하겠죠. 그리고 베리어 땡땡 토큰으로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정보를 획득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리퀘스트 바디. 이게 이제 요청하는 부분인데, 요청할 때 요청해야 되는 이 리퀘어도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델, 어떤 모델을 쓸 거냐, 그리고 어떤 문서를 보낼 거냐, 이 두 개가 확실히 보내줘야 됩니다. 사실 문서는 정해져 있죠. 우리는 요 바이너리 파일에 이미지 파일을 보낼 거고, 모델은 여기서 이름이 OCR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 봐서는 사실 내용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밑에 있는 요거를 복사를 합니다. 요거 이제 파이썬 코드인데 우리가 이걸 이해할 필요는 없고, 요걸 복사하신 다음에 제미나이로 간 다음에 이 파이썬 코드에서 를 보고 nparen http 리퀘스트 노드에 넣어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줘. 요청하는 겁니다. 기본 설정, 포스트가 보내다는 거거든요. 포스트맨 우편함이라고 하잖아요. 보내는 거고, URL은 뭐냐면 어디에 보내야 되는가. 다큐멘트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래서 헤드, 오서, 어덜리케이션, 베리어 이렇게 받은 키 넣고요. 그 다음에 from 데이터, 그 다음에 using below 이렇게 쓰면 됩니다. 쭉쭉쭉 써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도 그대로 쓸 필요 없잖아요. C URL로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다큐멘트는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먼 길로 돌아왔는데 HTTP 리퀘스트에다가 임포트 복사합니다. 베리어 토큰, 다큐멘트는 제가 넣을 겁니다. 넣어주고요. 자, 그럼 인증 키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사실 이 인증 키를 이렇게 넣지 말고 삭제하시고 중간에 인증을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너릭이라고 이렇게 설정하셔서 베리어 앞에 있겠죠? 설정하시고 여기다가 내 이름을 넣으면은 업스테이지 이렇게 저장해주면 됩니다. 이 인증 과정이 회사마다 인증을 여러 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 명확하게 정해주는 게 좋겠죠. 업스테이지 설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부 설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컨텐트 타입은 제이선, 이제 여러 가지 형식이 있어요. 제이선도 있고 입력되어 있는 폼 데이터 형태도 있는데 이 폼 데이터 형태로 하고요. 모델은 모델 OCR 이걸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우리가 정보를 추출할 때 여러 가지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미지의 텍스트를 추출하는 거니까 OCR 이게 광학 인식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거든요. 이걸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서를 보내야 되겠죠. 문서는 nparen 바이너리 파일. 요게 바이너리 파일이니까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이름은 다큐멘트. 이거는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업스테이지가 정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요청사항이 다큐멘트죠. 그래서 requirement. 그러면은 우리가 보낼 것은 요 앞에 있는 요 이름이죠. 일부러 맞춰놓은 겁니다. 그대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보내면은 요청이 되고 실행하게 되면은 요 내용이 업스테이지로 날아가서 OCR을 통해서 받았고 확인했어 라고 해가지고 추출이 되는 겁니다. 추출 잘 됐죠? 이렇게 이게 아까 웹페이지에서 했던 이 과정과 동일한 겁니다. 네, 이 정도만 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 많이 진척을 한 겁니다. 자,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거는 사실 모든 건 아닙니다. 막 좌표 이런 것도 다 나오는데 좀 노이즈하죠?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역시 만만한 게 정리할 때 에딧 노드를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에딧 필드로 노드를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뭘까요? 텍스트 가져오고요. 그대로 텍스트로 이름 변경해 줍니다. 여기 안에서 AI가 어떤 게 금액이고 어떤 게 카드 번호고 어떤 게 날짜인지 체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져오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갖고 올 때 타임스탬프 같은 거 찍어 놓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타임스탬프라는 거는 현재 시간입니다. 네, 현재 시간. 현재 시간을 찍어 놓으면은 실행했을 때 지금 실행이 언제 됐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벌써 절반 이상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LLM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베이직 LLM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쓸 거고요. 이 플랫폼은 AI 에이전트랑 똑같은데 그냥 일직선입니다. 책에도 더 알아보기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일직선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베이직 LLM 체인을 써라. 그리고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많이 이제 티켓타카를 하는 경우는 AI 에이전트 쓰라 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이직 LLM을 쓸 거고 여기에 이제 원래는 커넥티드 트리거 노드라고 이제 채팅 노드랑 연결하려고 이렇게 인풋 들어가는 프롬프트가 이렇게 기본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앞에 있는 텍스트를 그대로 보낼 겁니다. 요거를 받아서 파악해줘. 대신 뭘 하는지 우리가 지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뭘 하는지 지시를 해줄 때는 시스템 메시지라고 했었죠. 그래서 시스템 메시지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정제. 여기 익스프레션 쓰고요. 1. 구매 날짜, 시분초, 카드 번호, 총 금액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시분초 이런 것들 전문적이지 않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다음 시스템 메시지를 명확하게 작성해 하고 이제 간결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시분초 날짜 이런 것들이 형태가 있거든요. 이제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이쁘게 만들어 줍니다. 한번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required specific output format이라고 나오는 결과물을 좀 강제를 해줘야겠습니다. 강제를 해줘서 이걸 복사해 놓은 다음에 제미나이 연결해 주고요. 제미나이 설정 따로 해줄 필요 없습니다. 여기 포맷에다가 고정된 구조화된 아웃풋 출력 해주고, 이거 정말 많이 까먹으시는데 스키마 타입이라고 나오는 걸 껍데기를 규정해가지고 거기에 못 나가면 실패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실패시키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define using 한 다음에 아까 나온 이 결과물 이렇게 저장해주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빨간색이 나타나면은 뭔가 잘못된 건데 이거를 지우고요. 기본 예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책 그대로. 이게 또 구조가 달라지면은 틀릴 수 있거든요. 여기는 어디 있냐? 맨 밑에 있습니다. 요거 그대로 스키마 예시를 넣어줍니다. 없어졌죠? 그럼 실행하고 버튼을 누르면 동글동글 돌면서 확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LLM 체인이 들어가서 시스템 메시지를 받고 내가 분석해야 되네. 이미지 받아서 얘한테 전달하고 텍스트 이미지는 처리했죠. 텍스트를 받아서 전달하고 해당한 추출해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기서 걸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체크돼서 넘어갑니다. 만약 여기서 걸리면요 문제가 있다고 멈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물이 잘 나왔고요. 우리가 여기까지가 태스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게 트리거 여기까지가 태스크. 그리고 여기에 타겟을 넣으면 되겠죠. 사실 타겟은 별게 없습니다. 구글 시트 저장해주고요. 어펜드가 데이터를 추가한다는 겁니다. 밑으로 쌓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요 세 개죠. 그래서 계정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가계부라고 하는 시트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형태냐면 사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요거 뿐입니다. 시간, 날짜, 카드 넘버, 어마운트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 이 저장되어 있는 게 있고 불러올 수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동글동글 돌면서 너 지금 구글 시트 연결했는데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요거 3개야 라고 알려줘요. 그럼 이렇게 넣고 그럼 넣어서 실행하면 됩니다.
왜 오류가 나는 거냐면 제가 이거 오타 나가지고 고쳤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 나갔다 들어오면 됩니다. 삭제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거 동글뱅이 새로 고침 누르시고요. 요렇게 까다롭죠, 이 친구. 그래서 스키마가 바뀌면 그냥 매핑을 못합니다. 연결이 됐고 결과도 이렇게 잘 나온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핵심 정리는 폼 트리거를 이용해서 이제 영수증을 업로드한 다음에 데이터를 뽑아내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업로드했을 때 이거를 텍스트를 뽑아내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국내에서 제공해주는 업스테이지 API를 한번 써봤다. OCR 써봤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HTTP 리퀘스트에 어떤 항목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들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에디필을 통해서 특정 데이터만 추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추출한 내용 텍스트에서 어떤 게 카드 번호인지 어떤 게 이제 금액인지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가기 전에 멈춰 너 지금 제대로 결과물 나온 거 맞아? 라고 하고 검증해주는 제이선 파서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차곡차곡 우리가 가계부 혹은 회사 내에 경비 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구글 시트에 정리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다음 7강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